안녕하세요. 고독한 큐레이터 닥터 K입니다. 새벽에 보니까 서늘해져가지고 감기 걸릴 것 같던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에드바르드 뭉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이 어떻습니까? 전 괜찮다 싶은데 당시 이 두 그림은 뭉크가 대충 그린 그림을 이제 당당하게 선보였다고 대중들과 동료 화가들이 뭉크를 엄청나게 까댔습니다. 크게 비난했다 이거죠. 지금이야 이런 그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 당시는 단순히 스케치를 하듯이 그려진 이런 그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기법은 둘째치고 분위기가 어둡고 심란하죠. 특히 이 오른쪽 그림은요, 절망스러워 보입니다. 뭉크는 대학에서 스승인 크리스티안 크로그의 인상주의를 배우는데요. 에드워드 호퍼로 할 때 잠깐 언급했지만 인상주의는 윤곽이 뚜렷하지 않고 대충 칠한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 그림도 그렇죠. 자, 그럼 이 그림도 인상주의 그림이냐 하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뭉크의 자화상인데요. 여기 뭉크 주변을 보면은 뭔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뭉크를 둘러싸고 있죠. 자, 이러한 것이 불안감과 어두운 느낌을 준다 이거죠. 또 여기를 보시면요, 젓갈색으로 되어 있는 옷을 입고 있는데, 근데 여기를 보면 또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아까 젓갈색하고는 좀 다릅니다. 심지어 여기를 보시면요, 담배 연기마저도 푸르스름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분위기의 이질적인 원색, 그리고 담배 연기, 그림에다가 화가의 강한 심리 상태를 반영시킨 겁니다. 그래서 뭉크를 표현주의 화가라고 하는데, 표현주의는 화가의 심리를 반영시킨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뭉크의 그림은 왜 이렇게 어둡고 불안해 보일까요? 뭉크는 5살의 어머니가 결핵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14살에는 누나 역시 결핵으로 죽고요. 본인도 몸이 허약해서 육체적인 질병하고 공황장애 같은 이런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렸는데, 여기서 생긴 막연한 불안감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그림에도 반영이 됩니다. 뭉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불안과 질병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방향타 없는 배와 같았을 것이다. 자, 여기 불안 그리고 질병의 방점이 찍히죠. 뭉크의 그림 속에서 불안과 관련된 요소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제목이 봄입니다. 일단 이쪽을 보시면요, 분위기가 환하고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게 봄이죠. 하지만 여기를 보시면요, 병색이 완연한 소녀가 앉아서 어머니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딱 보니까 약병들도 있고요, 물병도 있고, 이 밝은 분위기를 질병이란 불안 요소가 억누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봤더니 여기 어떤 누군가가 이미 죽어 있죠. 흡사 여기 있는 소녀가 미래에 죽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림입니다. 여기 에드와는 식구들도 있죠. 어둡고 죽음에 사로잡혀 있죠, 그림이. 자, 이 그림은 사춘기 소녀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뒤를 보니까 시커먼 그림자가 턱하니 있죠. 이건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나타냅니다. 색도 어둡고 탁합니다. 미술의 기법도 이렇고 분위기도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뭉크를 계속 비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뭉크가 생각을 하죠. 내 그림들을 이어서 보지 않고 단편적으로 보니까 비난이 쇄도하는 것 같다 해서 그림을 연작으로 그려가지고 대중들한테 선보이자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생애 프리즈라는 연작에 착수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프리즈가 뭐냐 하면은 여기 보시니까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 위에 이렇게 조각들이 짝짝짝 새겨져 있는데, 여기 연속적으로 나와 있죠. 여기 있는 요 부분이 프리즈라고 불리는 부분이고요. 프리즈에 보면은 이렇게 조각들이 여러 개 있듯이 뭉크도 자신의 그림을 연속적으로 쫙 나열해서 선보이겠다 이겁니다. 그게 생애 프리즈입니다. 생애 프리즈에는 4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랑의 깨달음. 두 번째, 사랑의 개화와 죽음. 세 번째, 삶의 불안. 네 번째, 죽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각각 대표작들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전시회 시기나 장소별에 따라 주제별 그림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소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마돈나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 전시인 베를린 전시회에서는 여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인
라이프치히 전시회에서는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걸 말하는 거고요. 다음에는 주제별 작품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랑의 깨달음이죠. 이건 비교적 쉽습니다. 여기 보니까 남녀가 사랑을 하게 돼서 키스하는 장면인데 얼마나 열중하는지 여기 서로의 얼굴이 일치가 됐어요. 이제 막 사랑이 시작되는군요. 이 그림은 이제 앞에 그림의 후속편인 것 같은데 사랑을 나누고 난 후인데 여자는 당당해 보이고 여기 남자는 머리를 싸매고 있는 걸 보아서 여인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깨닫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개화와 죽음. 이 그림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에 홍대거리에서 우연히 이 그림이 어떤 상가에 걸려있는 걸 보고 매혹적으로 보여가지고 사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자, 그런 기억도 있는데 보니까 포즈도 당차고 포즈도 이렇게 딱 여기 당차고요. 여기 진빨강색으로 후광도 있는데 인상적이죠? 사랑의 개화이자 여인의 매력이 개화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제목이 제입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통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통나무가 쫙 가서 결국에는 연기가 돼서 위로 올라가죠? 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림 속의 남녀의 사랑이 파국으로 향하고 사랑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삶의 불안. 이 그림에는 사회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죠. 자, 근데 여기 외로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반대로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요. 사회의 관습과 규범에 사로잡힌 중산층이고요. 여기 있는 이 외로운 사람은요. 거기에 저항하는 보헤미안을 말합니다. 여기하고 여기에 보면은 몇몇 사람들이 이 사람을 쳐다보고 있죠? 이 사람도 그 시선을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에겐 이러한 시선이 불안으로 다가오는 거죠. 삶 속에 내재된 불안을 표현한 겁니다. 참 유명한 그림입니다. 절규죠. 자, 이건 50개의 버전이 더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일단 이 난간이 쫙 가로질러서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기고 있고요. 여기 하늘이 딱 보니까 아주 그냥 빨갛게 칠해져 있고 여기 밑에는 어두운 남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굽이 쳐져 있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것이 안정감을 해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은 귀를 막고 있는데 자꾸 주변에서 이제 절규가 쏟아지니까 괴로워서 귀를 막는 거죠. 하지만 부질없어 보이죠. 그림 속의 상황은 뭉크가 직접 겪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주제인 죽음이죠. 자, 여기 의자에 앉아서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뭉크의 아버지가 기도를 드리고 있고 뭉크의 이모가 애도를 하고 있는데 자, 그걸로 봐서는 돌아가신 분이 어머니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뭉크의 동생들이고 이 사람이 바로 뭉크입니다. 역시 죽음과 관련된 그림입니다. 여기 보니까 일단은 뭉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여기 있는 여자아이는 뭉크의 누나인데 앞에도 언급했지만 이 누나마저도 결핵으로 죽게 되죠. 자, 여기 뭉크의 가족들이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뭉크가 이렇게 어두운 그림만 그렸냐 하면은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기를 보시면요. 자,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1890년 초인데 자, 이때에는 잠깐이지만 이렇게 밝은 분위기의 그림도 등장합니다. 둘 다 파리에서 그려졌고요. 이 시기는 일종의 태풍의 눈과 같은 시기였다 이거죠. 이 시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어두운 그림이 또 주종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이 그림 뭉크의 자화상인데 여기 눈 덮인 곳은요. 죽음을 나타내고요. 자, 그리고 이쪽 부분은 실내죠. 자, 여기는 삶의 공간을 나타내는데 죽음을 앞둔 자신의 상황을 그린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4년 후에 뭉크는 세상을 떠나는데 그야말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